문성근 대표 직무대행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로 걱정하는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국민께 한 약속입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신문 광고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주미 대사관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미국 정부에게 공개적인 반박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 한일간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공개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또한 그 직후에 버시바우 주한미 대사가 박근혜 의원을 다시 만나서 이 상황도 설명해 줬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또 발생하자 광우병 걸린 소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소이며 광우병이 발병하면 무조건 수입을 금지키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합니다. 국민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부가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국민께 사실을 명백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기수입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 중단이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서 검역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시중 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금 정치검찰이라 불리는 집단이 할 수 있는 막장의 백과사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대선 불법 자금에 대한 면죄부 수사와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불법 자금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대선 활동에 썼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 혐의만을 적용해서 사건을 개인 비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선 불법 자금이었다고 고백한 피해자에 대해서 개인 비리 혐의만 적용하는 것은 노상강도짓을 했다고 자수한 사람을 노상방뇨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최시중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입니다. 최시중 불법 자금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 사건의 원점은 청와대입니다. 검찰이 그 몸통을 수사하지 않고 깃털에 먼지만 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내곡동 대통령 사저당 비리 수사에서도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에 대해서 서면 조사로 축소 수사에 급급합니다. 권력의 눈치 보느라 진상규명 의지커녕 수사의 의지조차 실종됐습니다. 이런 검찰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법무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불법 사찰, 저축은행에 이어서 파이시티 사건까지 연루 의혹이 있는 권재진 장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내용도 엉터리지만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온갖 대형 비리마다 이름을 올리고 있고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도덕으로 범벅이 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검찰이 끝까지 정권 사수조로 활동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서 정치 검찰과의 전면전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 보육 재정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엊그제 송영길 인천시장과 정말 가슴 아픈 통화를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으로 보육교사들이 수당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눈물겹게 전해주었습니다.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지방정부의 보육 재정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이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점점 더 빈약해지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장 지방재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민생공약 실천특위에서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방재정 현안을 함께 토론해서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대책특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우선 긴급한 지방복지재정 부족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진표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임기 말에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패, 실정이 마치 화산 폭발하듯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실세 3인방인 최시중, 이상득, 박용준 트리오는 지금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대형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로 하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연루되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시중 씨는 수십억 원의 대선 자금을 받아놓고도 대가성은 없다는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를 인멸했던 박용준 씨는 이번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파이시티 로비 사건과 2007년 대선 자금 증거 자료를 또다시 인멸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됐는데도 이 정부는 2008년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는커녕 안전에 문제없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전국의 언론인들이 언론자유 수호를 외치며 석 달, 넉 달째 목숨을 건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올해 1사분기 경제성장률은 2.8%로 2년 6개월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무능과 부패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서민 경제는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정권이 정말 나라를 절단내려고 작심한 게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망치고 국민의 건강권마저 통째로 내준 이 정권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의 무능과 부패 실정에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가 개원되는 동시에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는 물론 이 정권의 온갖 무능과 부패 실정을 전 국민과 함께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의안처리제도 선진화법을 18대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 일단 환영을 합니다. 당초 여야가 2년여에 걸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것인데 일부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날치기 없으면 식물국회로 전락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사고로 반대해오는 것이 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야의 당초 이 의안처리제도 헌신화법을 발의할 때 참여했었던 여야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고 조금 있으면 그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권의 중심에 서야만 우리 의정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으로 얼룩져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극대화하는 것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이것이 가장 높은 가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의석수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과 공정의 관점에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국회를 운영하자고 하는 여야 의원들이 2년여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 이것을 반드시 이번 18대 국회에 함께 처리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이것이 19대 국회를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정치 문화의 원년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물러나야 돼서요. 물러날 때는 말없이 물러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거의 마지막 얘기를 한다는 심정 한마디만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당이 최근에 중도화 논란에 이어서 다시 담합 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합이라면 그 자체로 민주당이 가야 할 가치, 방향 이런 것에 맞지 않고, 또 연대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크게 주의하지 않으면 담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에 맞서기 위해서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았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상상해 봅니다. 연대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불공정 거래, 독과점의 담합 구조가 시장에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 12 정경련에 대한 우리 국민들 또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평가가 대적되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강력한 연대,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연대는 가치의 연대여야지 권력의 연대여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친노와 비노를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의 역동적 과정, 이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비호남 이런 구도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역시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의 역동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빠질 위험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은 97년 정권 교체 시기에 있었던 호남 플러스 충청이라는 지역 연합론도 넘어서야 하고, 또 2002년에 있었던 영남 후보론, 이런 것들의 평면적 연장선에서 재구성한다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당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시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의 역동적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이런 과정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인물, 똑같은 구도를 반복한다, 그것을 재구성한다고
우리에게 12월 대선 승리에 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물을 당과 국회 그리고 국민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적처럼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는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뻔한 길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우리끼리의 연대, 이것을 넘어서는 국민 속에서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총선에서 패배했는가 깊게 성찰하고 또 새롭게 변하고 혁신하려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역동적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의 승리의 길은 기적처럼 새벽처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저의 그 비판적 문제 제기를 경청해 주셔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남윤희 순체고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2008년도 많은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광우병 위험 소고기에 대한 검역권을 강화하는 그런 4가지 조항을 정부가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발표대로 한다면은 수입 중단, 검역 중단, 유통 중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정부가 검역 중단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검역 강화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2010년 4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32조 2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인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중단과 검역 중단 또 유통까지 중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2008년도 수백만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또 그 과정에서 1000여 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기소되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만들었던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반드시 검역 중단뿐만이 아니라 유통, 지금 이미 실제 유통되어 있는 소고기까지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입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 권한대행께서 밝히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인영 최고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선출을 둘러싸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된 것은 통합의 에너지를 혁신의 에너지로 변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오만한 재질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총선 후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개파간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마당에 친노냐 비노냐 하는 구분과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기에 이를 전제로 해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역할분담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친노냐 비노냐라고 하는 그런 대표 선수가 나와서 싸우지 않고 이제는 한 개씩 나눠가는 것을 합의하면 과연 국민들이 개파 정치를 넘어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정말 지금의 민주당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은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그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누구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 없이 정해진 구도의 줄세기를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더구나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것이고
지난 1월 15일 저희가 지도부를 선출할 때 분명히 지도부 선출 권한을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뽑겠다고 했던 그런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일각에서 그 원로들이 권유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 얘기의 진위는 호남과 친노를 구분하지 말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원로들의 말씀의 진위였습니다. 단합을 하라는 것이었지 담합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에 발을 담근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이번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출이 개파간의 어떤 개파가 아니라 이제는 가치와 정책으로 경쟁하고 또 이를 근거로 해서 지도부가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출되신 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당원들이 분명히 현명하게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진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가 되면 모두 발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듯해서 남은 기간엔 순차적으로 당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의원분들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마이크가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127명 중 막내 의원으로 돌아가야 될 테니까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30, 40대의 각국을 대표하는 총리와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20대 초반부터 혹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슬로건으로 사용하셨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처럼 차세대 정치인을 준비시키는 민주통합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과 교육을 통해 그리고 기회의 제공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을 육성하고 미래의 한국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을 키워나가는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의 책 제목처럼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미래 세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번 19대 당선자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통합당에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를 통해 활동하셨던 분들도 있고 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진행하던 대학생 정치 아카데미 출신도 1000명이 넘습니다. 더해서 이번 락파티 선출을 통해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보겠다고 지원했던 친구만도 372명입니다. 저희 당의 당선자 여러분들은 당선과 함께 보좌진 구성을 하시게 됩니다. 7명의 직원과 2명의 인턴을 채용하실 수 있지요. 높은 직급을 요청드리지 않겠습니다. 127명의 의원분들께서 인턴직 1명만 할애해 주신다면, 그래서 6개월 정도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국회에서의 경험을 쌓고 정당과 정치의 현장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19대 4년간이면 1016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오늘에 기반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당선자 여러분들께서 그 미래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애곡해서 악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와 관련한 일부 언론 애곡 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이 2007년 기준 GDP 대비 7.6%로서 OECD 평균 19%의 절반보다도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 지출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복지비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2번째이니까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복지가 성장을 막고 있다,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본말을 전도시키고 경강부회하는 보도로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대로 복지비가 문제라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비 지출이
우리의 3배 이상이고 복지가 잘 발달된 선진복지국가들의 견실한 성장과 안정된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나라 금년 1분기 성장률이 2.8%로 낮은 책임을 경제정책을 잘못 수립한 정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최저 수준인 복지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또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이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일 것과 균형재정과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OECD 보고서를 존경하고 신뢰하면 정부에게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라고 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MB정부에서 무리한 감세를 통해서 5년 내내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누적 재정 적자가 111조 원에 이르고 국가 채무가 147조나 증가한 문제는 왜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까? 경제정책이 귤화 위지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고유의 경제 여건과 문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부가 국제기구로부터 유리한 발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국제기구의 발표 중에서 유리한 것만 골라서 보도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무능하고 비굴한 자세와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를 이제 버려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민주통합당은 고부담 고복지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벗어나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검증되지 않은 발표로 대한민국 발전을 후퇴시키는 역사적 가오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